호환매 타로 시작할게.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보여줄 테니까 둘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답이 들어있을 것 같은 카드를 골라주던지 아니면 뭔가 눈길이 가고 끌리는 카드가 있다면 그걸로 골라주면 돼. 일단 카드 섞고 있고 뒷면 먼저 보여줄게. 골랐어? 앞면 보여줄게. (1번이고) (2번이야) 자, 1번. 이 1번 카드 관련된 모든 메시지를 뽑아볼게. 내가 이거를 뽑으면서 즉석에서 그냥 바로바로 그냥 안 보고 손이 가는 대로 무작위로 랜덤으로 이렇게 뽑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장수도 틀릴 수도 있고 또 내가 뽑아서 열어보는 게 아니라 뽑아서 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처음 같이 이렇게 나도 딱 보는 거라서 뭐가 들었을지 몰라. 카드를 그냥 동시에 같이 딱 열어서 보자마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즉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바로 하는 거고 대본도 없고 뭐 써놓은 글 같은 거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진짜 딱 보고서 바로바로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말해주고 싶고 전달하고 싶은 거는 정말 이만큼인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그만큼 전달이 이제 안 될 때가 많아. 그래서 이제 말이 좀 내가 하고 싶은 거보다 좀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나도 아쉬운 게 많고 또 속도도 이제 빠를 때도 있고 또 느릴 때도 있고 이렇게 편차가 있어서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즉석에서 바로바로 뽑아서 그냥 바로 동시에 같이 열어보고 보자마자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는 이 방식을 고수하고 선호하는 이유는 이 순간에 정말 가장 강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메시지를 딱 바로 뽑아서 보여주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나도 이렇게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일 이렇게 뽑는 이게 새롭고 재밌고 또 신기하고 막 궁금하고 기대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부족한 게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렇게 막 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뽑는 이유도 내가 생각이 많으면 내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그냥 나의 잡념을 없애고 정말 이 카드에 해당하는 거를 뽑기 위해서 막 말을 하면서 이렇게 뽑는 거야.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자, 카드는 다 뽑았어. 어떤 게 들어있을지 나도 잘 몰라. 내가 뽑고서 정말 안 열어봐. 그냥 이렇게 놔두고서 딱 열어보는 그때가 처음이야, 나도. 그래서 나도 진짜 궁금해. 자, 오늘은 어떤 카드일지 보자. 눈을 떴을 때 네가 옆에 있길 바랬어. 지금 내 옆의 이 사람이 아니라. 이런 생각하는 내가 너무 싫어. 그렇지만 멈출 수가 없어. 이거는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의 상대가 그럴 수도 있어. 이건 각자 상황에 맞춰서 들어야 돼.
이게 뭐냐면 각자 바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야.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 몸이 묶여있는 내 몸이 육체적으로 매여 있는 곳은 다른 곳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내 몸이 묶여있는 곳이 먼저 시작한 관계든 나중에 시작됐던 관계든 상관없어. 그 시작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이 내 육체가 지금 현재 여기에 묶여 있어. 매여 있어. 움직일 수 없어. 그런데 내 마음은 여기에 없어. 여기에 없고 여기에 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과는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다든지 또는 뭐 헤어졌다든지 지금 당장 만날 수가 없다든지 연락이 안 된다든지 뭐 여러 사정이 있겠지 각자 개인만의.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가 몸은 여기에 있어서 이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람과 밥을 먹고 이 사람과 눈을 마주보고 이 사람과 얘기를 하고 이 사람과 웃고 있는데 이 사람과 모든 것을 하고 있어. 일상을 나누고 있어. 그런데 마음이 여기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랑을 나누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다른 사람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닌 내 진짜 마음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런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고 싫고 한데 이 감정을, 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마다 다 각자의 상황과 사정이 있겠지만 뭐 불륜일 수도 있고 삼각관계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헤어져서 각자 이제 헤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있는데 전 사람을 잊지를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뭐 경우의 수야 다양하지.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고 일상을 나누고 있고 사랑을 나누고 있고 몸을 나누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눈을 떴을 때 지금 이 사람이 아닌 네가 옆에 있길 바랬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너무 싫은데 멈출 수가 없다고. 이게 정말 어떻게 좋게 이제 포장을 하면 여기가 사랑이 아니고 여기가 사랑인 거지. 여기가 사랑인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던가 만날 수가 없어서 나는 지금 너무 외롭고 힘들고 아프니까 이 사람한테 위로받고 있고 이 사람한테 매여 있는 걸 수도 있고 원래 관계가 여기였는데 여기와 말도 안 되는 뭐 교통사고가 일어났든 뭐가 됐든 어쨌든 뭐 모든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다 말을 할 수는 없고 감정이 생겨버렸는데 여기를 정리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와도 모든 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내 속내는 감추고 다 하고 있으면서 진짜 속마음은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뭐 불륜이라든지 삼각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일단 배제하고 이제 연인이 사귀었다가 헤어졌는데 뭐 한쪽은 연인이 생겼든 한쪽은 연인이 안 생겼든 뭐 둘 다 각자 연인이 다 새로 생겼든 뭐 모든 경우의 수를 이렇게 그냥 다 봤을 때 각자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또는 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만나고 있지만 이 이전 사람이 놓아지질 않는 거야. 왜? 헤어질 때는 몰랐는데 또는 헤어질 때 알았더라도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관계가 끝났어. 끝났고 나한테는 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관계를 시작했을 수도 있고
뭐 좋아서 시작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문제는 본질의 핵심은 시작은 했는데 모든 걸 다 했어. 그냥 일반 보통 연인처럼 다 했고 다 했는데 마음이 아닌 거야. 했는데 했으면 이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정이 쭉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내 진짜는 여기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괴롭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내 자신이 너무 싫지 이런 생각을 하는. 즐겁지가 않을걸? 이 관계 안에서 즐거운 척 티는 안 내고 있지만 사실 엄청 괴롭고 즐겁지가 않을 거야. 이 정도의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한테는 마음이 1% 있다면 여기에 이미 99%가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이거에 당하는 상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참하겠어. 이걸 안다면. 나와 사랑을 나누고 나랑 웃고 나랑 모든 일상을 다 나누고 있는데 나한테 진심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만큼의 마음을 열고 몸을 열고 뭐 다 했는데 다 하고 있는 지금 진행형인데 ING 중인데 이 사람의 속이 이렇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이게 배신감과 충격에 진짜 휘청이겠어.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그냥 이 사람은 본인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환장하고 미칠 것 같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지. 공포이지 않을까? 내가 지금 공포영화 찍고 있는 것 같지 않을까? 일단 카드 더 볼게. 나도 궁금하다. 에코이스트는 나르시스트의 먹잇감. 나르시시스트의 먹잇감. 이거 하나 더 넣었어야 되는데. 나르시시스트의 먹잇감이래. 에코이스트는. 갑자기 이 메시지가 왜 나왔을까? 에코이스트는 나르시시스트의 먹잇감. 여기 진짜야. 그런 느낌이 나네. 아, 대충 어떤 느낌인 줄 알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내가 느껴지는 대로 그냥 보여지는 대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오래된 연인이 있는 거야. 연인이 있어. 이 연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에게 물심양면 잘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기다려주고 보살펴주고 배려해주고 뒷받침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다 해줬단 말이야. 애당초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고른 목적도 그런 목적으로 고른 게 높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처음에 동해서 이 사람을 선택했다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 맞은 거지. 내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 많이 어려운데 나의 이런 모든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고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 자신에게 굉장히 배려적이고 헌신적이고 정말 자기를 많이 참아주고 이해하고 자기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짓을 하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더러운 짓거리를 하든 자기를 계속 바라봐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자기에게 모든 거를 다 해주는 그런 좋은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오랜 연인이 있었던 거야. 오랜 지킴이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가 좀 그러니까 대가리가 커졌다고 생각을 한 거야. 자기가 어느 정도 급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 사람 덕분인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급이 커졌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다가 이 사람과 비슷한 급인데 레벨인데 자기 마음에 정말 드는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온 거야. 이 이성이 너무 좋고 너무 갖고 싶고 그래서 이 사람 몰래 마음을 통했어. 이 사람에게 막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뭐 대시를 했든 뭘 했든 어쨌든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쌍방 통했어. 교환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실체를 알았던 이 사람의 이런 상황적인 문제를 알았던 어쨌든 모든 게 다 드러난 거야. 모든 게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거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참아낼 수 없었든 용납을 할 수 없었든 어쨌든 이 삼각관계가 구도가 깨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누군가가 있었든 이게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든 어쨌든 이 삼각형이 깨졌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쪽에 가지를 못하고 이쪽에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애당초 이 관계를 흐트러뜨리지도 않고 끊어내지도 않고 없애지도 않고 발을 걸쳐 놓은 상태로 이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을 했던 거야. 근데 이 관계가 끊어지고 뭐 어그러지고 어쨌든 끝났으니까 정리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다시 여기를 온 거야. 와서 그냥 아무렇지 않았던 듯 원래부터 이 사람과 나눴던 일상처럼 사랑도 나누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뭐 같이 집에서 이렇게 삐대면서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는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 일명 나르시시스트들, 자기애성 인격 장애자들 이렇게 사람을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빼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에게 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에코이스트들이 많은 거야. 남을 배려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자기보다 타인을 더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보다는 타인을 더 생각했으니까 이 관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삼각형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삼각형이 유지가 되려면 있잖아. 이 사람과 똑같은 부류의 똑같은 성향의 이성이었으면 이 삼각형이 아주 잘 유지가 됐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과 비슷한 성향의 그러니까 좋은 사람, 에코이스트라서 이 관계가 삼각형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깨질 수밖에 없는 거지. 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를 못 견딘단 말이야. 자기 일보다도 더 아파하고 더 마음의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몰랐으면 모를까 안 이상은 이 삼각형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관계가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쫀심만 부리는 것들은 남녀를 떠나서 인간이길 포기한 것들이니 그냥 버려. 빠르게 버릴수록 너한테 이득이야. 그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사실은 이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지금 모든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 지 자존심도. 쫀심이라고 부르는 것도. 지가 가오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주제에 자기 그거를 모르고 대가리가 커져가지고 옳체이적 생각을 못하고 지금 지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이 사람 거고 이 사람의 밑바탕이고 이 사람의 도움이고 이 사람의 헌신인데 그게 진짜 자기 거라고 자기 능력으로 쟁취한 거라고 착각을 하는 이런 애들은 그냥 인간 아니니까 빨리 버려. 이런 사람의 습성, 본성을 조금이라도 눈치채고 이런 사람 옆에서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빠르게 버릴수록 이거 뭐야? 빠르게 버릴수록 득이야. 나 손가락이 좀 아파가지고 미안. 여튼 자, 난 한결같은 사람, 변하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랑을 원해. 그래서 넌 아닌 것 같아. 넌 나한테 상처 줄 것 같아서 싫어. 여기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을 것 같지 않아?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이 사람이 처음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에 속아가지고 마음을 열어버린 거야. 마음을 열었는데 이 사람의 실체를 알고 나서 너무나도 큰 타격과 큰 실망과 큰 상처를 받은 거지. 그래서 나는 한결같은 사람, 변하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랑을 원하는데 그래서 너는 아닌 것 같다고. 너는 나한테 상처 줄 것 같아서 싫다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하는 거 또는 이 사람이 자기한테 정말 100%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 알면은 이런 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 넌 쥐새끼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병균, 세균, 바이러스 그 자체야. 너처럼 이기적인 쓰레기를 본 적이 없다. 요즘은 쓰레기도 재활용이 잘 되던데 넌 정말로 답이 없네.
그래, 이 사실을 처음에 알았을 때 이 양쪽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을 두고서 이 양쪽에서 쉽게 표현하자면, 쉽게,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야. 이해하기 쉽게. 이 양쪽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와, 진짜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뭐 뒷바라지 다 해줬더니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이렇게 쳐? 내가 그렇게 너 딴짓거리 하는 거 눈 감아주고 봐주고 봐줬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기만하고 내 뒤통수를 쳐? 또 여기는 아니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 입으로 싱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나한테 할 때는 언제고 누군가가 있다는 거를 알았어 봐. 얼마나 충격적이겠어. 응? 자기가 당했다는 거를 깨달아 봐. 나는 진짜라고 생각해서 진심을 줬는데 이 사람은 나를 가지고 논 건가?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완전히 막 뒤통수를 막 망치로 제대로 맞은 그런 기분 아닐까? 진짜? 그러니까 그걸 알았을 때 양쪽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넌 쥐새끼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병균, 세균, 바이러스 그 자체야. 너처럼 이기적인 쓰레기를 본 적이 없다. 요즘은 쓰레기도 재활용이 잘 되던데 너는 진짜 정말로 답이 없다고. 응? 답이 없는 새끼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야, 오늘 진짜 메시지 신기하다. 내가 읽어줄게. 너한테 너무 못할 짓 많이 해서 이제 더는 너한테 못할 짓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헤어지자는 네 XX 같은 쌉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만하고 꺼져. 너 지금 그딴 말 하는 거 짓거리는 거 하나도 안 멋있어 보이고 정말 구역질 나서 너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여기 이런 경우 있으면 진짜 이거 가서 이렇게 말해. 너 속 시원해질 거야. 그래,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부류가 내가 말했잖아. 자기를 꾸며내는 걸 진짜 잘한다니까. 연극을 잘해. 연극 잘하고 가장하는 거 잘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걸 잘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진짜 안에 내용물이 실하고 괜찮을 때는 그렇게 포장에 신경을 안 써도 돼. 누군가는 그 가치를 다 알아보고 들고 간단 말이야. 근데 안에 내용물이 텅텅 비어있고 무쓸모에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일수록 오히려 그 파는 사람이 포장에 엄청 신경을 써. 일명 과대포장이라고 하잖아. 포장을 엄청 화려하게 한다니까. 독버섯 마냥, 막 독사 마냥, 진짜 막 화려하게 포장을 해서 그냥 그 포장에 휙 해서 들고 가도록, 눈이 멀어서 들고 가도록 이렇게 포장을 잘 하는데, 포장에 신경을 쓰는데, 이런 애들이 또 자기 뒤가 구리니까 이 뒤 구린 거를 항상 신경을 쓰고 또 신경을 써야 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계를 마무리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은 사람인 척 끝까지 지 실체가 드러난 거를 몰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멍청해가지고 자기 실체를 그 상대가 파악했을 거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잘 속이고 있다는 혼자만의 진짜 착각에 빠져서는 끝까지 좋은 사람인 척 하고 싶어서 자기 욕심인 거지. 그러니까 지 주제 파악을 1도 못하는 자기의 그 추악한 욕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더는 너한테 못할 짓 하면 내가 진짜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너 옆에 더 있다가는 너를 망칠 것 같아서 너한테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나 이런 한심한 이런 놈이니까 그냥 나 놓아줬으면 좋겠다고 헤어지자고 나 너한테 미안해서 너 더 이상 얼굴도 못 보겠고 못 만나겠다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이제 자기가 피해자인 양 이렇게 행세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데는 상대가 자기 밑으로 있잖아. 기어 들어오길 바라는 심리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주길. 그러니까 지가 이 사람과 정말 관계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든 없든
어쨌든 그 기저 바탕에 이런 애들은 항상 보험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자기를 뭐 안타깝게 여기거나 상대가 아직도 자기에 대한 감정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게 일순간에 정리가 안 되니까 자기에게 숙이고 들어와서 자기를 잡아주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그 심리에다가 자기가 끝까지 좋은 사람이고 싶고 멋있는 이미지를 남고 싶은 본인의 아주 추악한 졸렬한 그런 욕심에 그 모든 것이 이제 합쳐져서 이런 결과물을 낸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또 그런 게 있어. 이제 자기가 내가 아까도 좀 말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그 뒤가 구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가 있잖아. 좀 좋은 사람들일 때는 유순하고 상대가 막 괄괄하지 않고 자기가 여태까지 봐온 상, 자신의 판단 하에 이 상대가 좀 말이 좀 별로 없고 자기에 대한 뒷말을 별로 안 할 것 같고 굉장히 유순하고 좀 순둥순둥하고 좋은 이런 사람일 때는 순진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멋있는 척, 되도 않는 진짜 똥 싸는 척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헤어짐을 고한다든지 자기가 피해자 행사를 한다든지 동정심을 유발한다든지 막 또 상대를 정말 진심으로 위하는 이런 개뿔 하나도 안 멋있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상대가 자기 같은 부류야. 자기 같은 부류면 이렇게 안 나가. 이렇게 안 하고 오히려 그 상대를 굉장히 잔인하게 짓밟아 버려. 제기를 못하게. 그러니까 정확히 자신에 대한 뒷말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자신에 대한 뒷말을 해도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을 짓밟아 버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상대에 따라서 하는 행동도 달라. 물론 인간마다 사람마다 상대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다르긴 한데 이 사람들이 유독 그 온도차가 엄청 커.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너무 이 사람들이 너무 유순하고 막 좋고 막 자기가 봐도 이 사람들의 성격이 한없이 진짜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인내해주고 이런 거를 이 사람들 본인보다도 자기가 더 잘 알아. 이런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기민하고 예민하다고 했잖아. 알아채는 게. 그러니까 상대 물색도 그만큼 일반적인 보통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한단 말이야.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정말 높은 급을 잘 이렇게 찾아내고 잘 그렇게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한테 그동안 너무 쓰레기 좀 많이 한 것 같고 못할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헤어지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너한테 너무 못할 짓 많이 해서 이제 더는 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못할 짓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헤어지자는 네 뭐뭐 같은 쌉소리 듣기도 싫으니까 그만 좀 하고 꺼지라고 입 닫고 꺼지라고 너 지금 그러는 거 진짜 하나도 안 멋있어 보이고 진짜 구역질 나서 아예 너라는 존재 자체가 내 기억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아예 먼지처럼 아니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그냥 아예 존재 자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1번 카드 이렇게 정리할게. 자, 2번 카드. 2번 카드 관련된 메시지 전부 다 뽑아볼게. 내가 이거 메시지 카드 뽑을 때 진짜 안 보고 그냥 손이 닿는 대로 이렇게 랜덤으로 뽑아. 진짜 임의적으로. 그래서 장수도 안 맞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뽑다 보면 내가 뽑아서 확인할 것 같지만 진짜 확인을 안 해. 안 열어본단 말이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딱 놔두고 열어보는 게 나도 처음 보는 거고 딱 열자마자 카드를 열자마자 보고서 그냥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냥 들리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표현하고 말해주고 싶은 거는 정말 이만큼인데 그만큼 말이 안 나가서 답답한 경우도 있고 또 말의 속도가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고 이렇게 편차가 생겨.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그냥 이 순간에 정말 가장 강력하고 강한 에너지가 있는 그런 걸 풍기는 정말 그런 메시지를 뽑아서 제대로 정확하게 읽어주고 싶어서 이 방식을 그런 사항들이 있음에도 고수를 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저리 하는 게 설명의 의도도 깔려 있지만 최대한 내 감정을 배제하고 내게 아닌 진짜 이거를 뽑은 사람과 그 상대에 관련된 메시지를 뽑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과 의도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이제 받아들여주면 좋겠어. 일단 카드를 지금 뽑고 있는데 나도 어떤 게 나올지 모르고 궁금하다. 일단 다 뽑았고 어떤 사정과 상황이 들어있을지 같이 열어보도록 해. 자, 첫 번째 카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선택 잘해. 너 그 사람 아니야. 아니라고 분명 말했다. 이거 지금 보여야 되는데 보이려나? 아니래. 그 사람 아니래. 진짜 아니래.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대. 야, 카드 진짜.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이 순간 너 선택 잘하래. 그 사람 아니래. 아니라고 분명 말했다. 여긴 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길래 또 이런 메시지가 처음부터 나왔을까? 진짜 궁금하네. 봅시다. 난 이해는 해줘도 용서는 절대 안 해. 여기 사고 친 사람 있네. 확실하네. 이 메시지 나온 거 보니까 그러네. 이 메시지도 그렇고. 야, 첫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심상치 않다. 여기. 이게 뭐냐면 이해는 해줘도 용서는 절대 안 해. 이게 어떤 경우냐면 어떤 이제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성향이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든 선천적으로 그렇든 남들보다 배려심과 이해심의 이 수용 폭이 엄청나게 크고 넓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그릇 자체가 왜 사람이 크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 이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인 거야. 그릇이 남들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이만큼, 좀 큰 사람이 이만큼이라 치면 이 사람은 그릇이 이만큼을 넘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그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남들에 대한 배려와 헌신과 이해가 남들보다 민감하고 높은 사람인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만큼 이 수용 폭이 높고 크고 넓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람을 판단하는 이 허들, 그러니까 이 경계선, 이 방어선, 이게 자기가 판단 기준이 남들에 비해 훨씬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하거나 경계하거나 이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그 기준이 거의 바닥에 있어. 그러니까 웬만한 경우, 웬만한 케이스는 그냥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야. 왜? 아, 이 사람은 이럴 수도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구나. 사람마다 다 각자의 상황과 사정이 있고 나와는 다르니까 이해해야지, 받아들여줘야지. 내 기준에 맞지 않아. 내 도덕관념에 맞지 않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하지만 그래도 이해해줘.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사기꾼이든 범죄자든 뭐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관점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환경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포용을 하고 그냥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겨먹고 자시고를 재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나의 눈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어떤 무슨 이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보통 이런 사람들이야. 잘 없어,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딱 한계선이 딱 있어. 정말 이 최후의 선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들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 이런 경계선, 그물이 있어. 이렇게 털어내는, 사람을 털어내고 판단하는 기준이 이렇게 있다면 이 사람은 이 모든 게 없이 딱 마지막에 하나만 있는 거야. 마지막 최소 방어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은 어떤 사람의 인성이나 본성이란 말이야.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지.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범죄자고 정말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해왔어도 이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거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제 천성이나 본성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악하지는 않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환경적이거나 이 사람이 어찌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봐주고 이해해 줄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모든 거를 다 해주고 다 봐주고 다 이해해주고 다 헌신하고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쳤어도 이런 사람들은 이해를 해주고 봐줘. 근데 이런 사람들이 봐줄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그런 행위를 그런 추악한 짓거리를 들키고 난 뒤에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 사람들은 더 중요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이 이런 더럽고 추악한 행동을 하고 자기 뒤통수를 쳤다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게 이 사람에게 들키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나오는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냥 내가 쉽게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줄게. 이해하기 좋게.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사기를 친 거야. 그냥 단순히 돈만 사기를 친 게 아니라 뭐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 로맨스 스캠 사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진짜 자신이 이 사람에게 감정도 없으면서 이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고 경제력도 있어 보이고 자기가 빼먹을 게 있어 보이고 기댈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래저래 판단 기준에 이 사람이 적합하다고 서서 이 사람한테 작업을 친 거야. 작업을 쳐서 이 사람이 넘어간 거야. 넘어갔는데 이 사람이 사실 넘어간 게 정말 이 사람을 뭐라 그래야 되지? 처음에는 실체를 몰라서 넘어갔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뭐 자기가 힘들고 외롭고 지쳐서 자기도 기댈 누군가가 뭐 평범하게 그냥 기댈 누군가가 필요해서 넘어갔을 수도 있고, 뭐 일단 그런 사정은 다 많으니까 다 제껴두고, 일단은 마음이 이제 감정이 시작이 돼서 갔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이 사람이 원하는 뭐 경제적인 부분을 이 사람이 이제 해결을 해줬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최소한 자기에게 이렇게 단순히 돈으로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 그렇게 한 거면 이 사람에게 최소한 그거를 계속 연극을 할 거면은 이 사람 마음이 사그라질 때까지 연극을 하던지 그게 자신이 없으면 정리를 하고 이 사람 거를 빼먹지 말던지 더 이상은 계속 빼먹고는 싶은데 감정적으로는 가기 싫고 그래서 그 관계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이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제 뒤통수를 제대로 친 거지. 그러니까 뒤통수를 쳤다는 게 자기가 의도해서 쳤든 의도하지 않고 이 사람의 진짜 실체가 까발려져서 치게 됐던 어쨌든 이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을 이해를 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바랬던 거는 이 사람의 실체가 드러났어. 나 말고도 다른 이성들에게도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었고 똑같이 발을 걸쳐놓고 있었고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있었고 똑같이 그쪽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한테
나한테 여태까지 이제 빼먹을 만큼 빼먹고 나니까 슬슬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런 게 태도의 변화가 그러니까 보여진 거지. 태도의 변화가 보여지면서 이 사람도 이미 눈치채고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사람에게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예의라는 게 있잖아. 이거를 지켜서 이 관계를 마무리를 하든, 응?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 사람이 그런 것조차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켜줘야 될 최소한의 도리도 없었고, 예의도 없었고, 기본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야. 그냥 이 사람을 그냥 후려 갈기고, 그냥 잡아뜨리고, 지 원하는 만큼 빼먹었다고, 응? 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 놓고서 이제 감정적으로 선을 그어 놓고서 자기한테 계속 돈은 해주길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후려치냐? 너한테 분명히 감정 있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상황적인 설명도 없어. 그냥 냅다 있잖아. 이 사람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팽개친 거야. 내팽개치고 짓밟아 놓고서는 이 사람이 자기를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이 관계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돈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은 계속 해주길 바라면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지. 좋은 관계로 남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좋은 관계 있고 자기에게 돈만 계속 주는 이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내가 이거를 특정을 안 하고 모호하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말이 자꾸 이러는데, 그냥 내가 딱 그냥 쉽게 그냥 상황 설명을 하자면, 그냥 이런 데서 왜 BJ라고 하잖아. BJ. 뭐 BJ라든지 무슨 별 X라든지 뭐 이렇게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갈취하고 빼먹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만인에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특정 누군가를 딱 표적을 삼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유달리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 거를 막 뽑아먹고 착취하다가 완전히 이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처럼 낙인을 찍고 한순간에 사람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애들이 있어. 근데 이제 이 BJ라고 쳤을 때 이 BJ가 이 사람을 표적으로 삼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먼저 접근을 해서 막 이 사람에게 뭐 플러팅도 하고 뭐 할 거 다 하고 막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마음이 넘어왔다 싶으면은 이제 살살살살살살 빼먹던 돈이 이제 점점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당연한 게 되는 거야.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 받아야 되는 권리, 누려야 되는 호사, 누려야 되는 호의, 당연히 다 지 건 거야. 그런데 이 사람과의 엮여있는 관계는 싫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눈이 가는 거야. 또 다른 더 좋은 먹잇감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자기가 이 사람을 표적 삼으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방송에서 이 사람에게 막 표현하고 그렇게 했다면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완전히 그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자기가 막 그렇게 했듯이 공개적으로 이제는 짓밟는 거야. 이 사람이 아무 잘못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짓밟고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돌아서야 된다는 이런 식의 프레임,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서 자기 이미지만 지키기 급급하고 자기 이미지, 자기 것만, 자기 자신만 살면 된다는 약간 이런 거야. 내가 이만큼 뽑아 먹었고 얘한테 얻어 먹었어도 내가 지금 그게 나쁘지 않다. 나는 그 대가로 나는 이만큼 그 사람에게 뭐 관심을 줬든 뭘 해줬고, 이 사람이 지금 잘못해서 앞에가 어떻게 됐든 내가 얼만큼 받아먹었고 뽑아먹었든 상관없이 지금 현재 이 순간 이 사람이 잘못해서 나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거를 연출해낸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에 주변에 얘 어장에 있는 사람도 같이 동조를 해서 이 모든 거를 만들어내.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성향이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뒤통수를 갈겨도 그것마저도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야. 왜? 그래. 지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넘긴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뭐 바라는 거는 그런 건 거야.
그래도 최소한의 저런 식의 뒤통수 말고 인간이 인간에게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매너나 예의는 보여주길 바랬는데 너무 아닌 거야.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해를 해줬는데 이렇게 연출을 해서 이 사람을 짓밟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어떤 행보를 보이냐면 오히려 이 사람에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한 거를 한 번에서 끝내고 이 사람이 그것도 이해하고 넘어가 줬으면은 죄책감을 느끼고 좀 그런 행동을 안 해야 되는데 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기 싫으면 뒤에서라도 사과를 하든 뭘 하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있는 자리 없는 자리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씹고 더 욕을 하고 더 짓밟고 더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이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가 좋은 사람으로 부각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근본적인 목적은 뭔지 알아?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에 죄책감을 느끼고 오히려 이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자기에게 미안함을 느껴서 자기에게 물질적인 지원은 계속 해주도록 그게 최종 목적이고 밑바닥에 깔려있는 의도고 그걸 노리고서 이 모든 거를 설계를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게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거야. 매번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를 해왔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모든 거를 이제 상황 파악을 끝나고 얘에 대해서 얘가 나를 뒤통수 친 것까지는 이해를 해줬지만 이 뒤의 행보까지는 도저히 이제 마지막 상한선에 딱 걸리면서 마지막 이제 마지막 경계의 선에 걸리면서 봐줄 수가 없는 거지. 용서를 해줄 수가 없는 거지. 이해도 이제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해는 진짜 미친 듯이 해주고 해줘도 용서는 절대로 안 한다고. 이런 말이 나온 거야. 내가 지금 이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런 상황에 지금 놓인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갱생 불가니까 그냥 버리라는 이 말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 모든 지금 설명이 들어간 거야. 말이 길었다면 일단 미안해. 자, 너한테 신경 쓰기 싫어. 넌 이제 그럴 가치가 없으니까. 이거 봐. 나오는 거 봐. 이거는 두 가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당한 피해자가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야. 너한테 신경 쓰기 싫어. 넌 그럴 가치가 없으니까. 이런 의미도 되고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직도 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가해자인 지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너 따위한테 나 신경 쓸 시간도 없고 신경 쓰기 싫어. 왜?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었고 너 이제 나한테 안 해줄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다른 물주 찾을 거고 다른 사람 찾을 거고 그러니까 너한테 신경 쓸 시간 없고 신경 쓰기도 싫고 너 그럴 가치 이제 나한테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말이라고 이거 말 같지도 않은 거를 그냥 이렇게 내뱉어내는 거야. 갱생. 와, 이 메시지 나온 거 진짜 와, 좀 봐. 갱생이란 건 없다. 애초에 그것들은 그렇게 생겨먹은 족속들이니 버리는 것만이 정답이다. 내가 지금 한 말 아니야, 여태까지? 와, 진짜 신기하다. 이 메시지 카드가 진짜 신기하다니까. 내가 사실 이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이제 이거 테스트를 많이 했어. 근데 진짜 좀 잘 맞더라고. 정말 잘 맞아. 그냥 100%가 아니 그 이상을 잘 맞아. 내가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누군가를 떠올리다 보면 이게 기계가 아니니까 입력한 대로 그러니까 내가 A만 생각하고 싶은데 내 머릿속에서 사실은 A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B도 생각할 수 있고 C도 생각할 수 있고 이 퍼센테이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를 뿐 이게 조금씩 다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관련된 게 다 나오더라고. 내가 진짜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이거 봐. 갱생이란 건 없다. 갱생은 없대. 갱생이 없대. 애초에 그것들은 그렇게 생겨먹은 족속들에 대해 선천적이라고 그랬지. 문제가 있다고. 버리는 것만이 정답이래. 나중에 첫 메시지 보여? 다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선택 잘해. 너 그 사람 아니야. 아니라고 분명 말했다. 이제 알겠지. 왜 이게 첫 메시지로 나왔는지. 야, 나 너도 갖고 싶어. 여기 나왔네. 너도 갖고 싶대. 너도. 이런 애들이 여기도 발걸치고 저기도 발걸치고 그냥 문어발이야. 문어발. 다 썸 타고 있고 다 여지 주고 다 빵 부스러기 흘리고 다 막 진짜 감정 흘리고 다니고 질질 싸고 다니고 지저분해. 진짜 지저분해. 이런 애들이
나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사람도 있는데 너가 너무 끌려. 너도 갖고 싶어. 이런 말 진짜 뻔뻔하게 잘하는 애들이. 자존감은 없으면서 자존심만 내세우는. 그건 뭐다? 자기애, 자아도취, 나르시시스트, 일명 XXXX. 여기 이 네 글자는 각자 알아서 뭐 내가 굳이 입에 올리지 않아도 알겠지? 각자의 취향에 맞게 말하면 돼. 그래, 이런 애들이 자존감은 없어. 근데 꼴에 가오 엄청 잡으면서 쫀심, 자존심을 엄청 내세워. 그 자존심, 자존감 누구한테 채우는 줄 알아? 얘는 타인한테서 채워, 타인한테서. 타인이 자기한테 해주는 거, 자기한테 던져주는 거,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는 거, 자기한테 감정 주는 거, 자기에게 물질 주는 거. 이 모든 타인에게서 받는 걸로 자기를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고, 쉽게 바스라지고, 쉽게 허물어지고,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짙게 애당초 아니었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만들어야 단단해지지. 응? 꼴에 뭣도 없고 능력도 안 되면서 남의 거 뺏어갖고 남의 거 갈취해갖고 남의 거 착취해서 남의 거 뽑아먹으면서 그걸 지꺼인 양 착각하고 자빠졌으니까. 그런 애들 특징이 딱 이거예요, 이거. 자존감은 1도 없고 자존심도 저 바닥에 있는 주제에 남의 걸로 내세우면서 쳐세워대면서 그게 지꺼인 줄 착각하는 자기의 자아도취, 자기의 성격 완전히 문제 있는 정신병자의 나르시시스트의 가스라이터의 그냥 XXX야. 그래, 이번 카드 이걸로 이제 정리를 할게. 오늘도 상처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봐.